자, 그러면 이제 그 인구이동 관련된 내용 한번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중국의 인구 중심 지역의 변동을 보면 고대 진안 시대 때는 황토공원, 간중 지방이 중심이었으나 남북주 수당 시대 때는 황토평원, 중원이 인구 중심의 이제 지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당송 병역을 치면서 인구 중심 지대는 북방에서 강남을 이동하여 양자강 하류 지역이 인구의 중심지대에 부각되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역사상 처음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선 거는 12세기 초다. 그래서 송 이전에 부강을 장했던 한 당 제국의 인구 규모는 6천 명, 6천 명이 아니라 6천만 명이죠. 이거 오타인 것 같은데, 자, 6천만 명을 넘어선 일이 있었다. 자, 그 인구 증가는 송을 분기점으로 하여 병대는 8천여 명에서 2억 명까지 이뤘고, 청대는 4억 명까지 돌파했다. 예. 그래서 인구 증가는 이제 자연적인 어떤 인구 증가와 함께 사회적 증가 요인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것이 이제 지정은제가 실시된 전후로 해가지고 인구가 확 늘어났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요. 자, 이렇게 볼 때 지난 제국에서 당말까지 인구는 6천만 명에 머물고 있던 것은 항토공원 지대와 항토평원 지대의 농업 생산이 더 이상 중국의 인구 증가를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 식량 부족이 인구 증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자, 이러한 인구가 당송 병역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여 특히 강남 지방, 양자강 들다, 그 지류 등을 이제 그 이동한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이동은 사회훈련에 의한 유민의 이동이라보다는 성대를 시작으로 강남 지방이 농업 생산의 북방을 압도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지대에 인구가 집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송나라의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은 농업혁명으로부터 출발되죠. 그래서 중국의 농작물 작물 분포를 보면 해수에서 지금까지, 해수 여기 있죠. 직령에 이르는 북위 34도선을 경계해서 남과 북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북쪽으로는 소국맥, 그러니까 조국, 보리 등이 주구하는 하북 육전지대, 반농사지대고요. 남쪽은 쌀을 주구하는 강해수전, 그러니까 농농사 수준이다. 강해 지역은 요 지역을 강남 양지가 하류 지역을 얘기하죠. 자, 하북은 육전 농업을 조를 주국으로 해요. 2세기 말까지 중국 농업을 대표하는 선진 농업지대였고요. 후진지대의 강해 수전 농업은 4세기에 이어 하북 농업과 군영 상태 유지하게 되었고, 그 당 중기 때는 하북에서 조보리 등 2년 선모작이 농법이 완성됐다. 자, 2년 선모작의 농법, 그러니까 2년마다 세 번의 모작은 농작물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양세법에 반영돼서 뭐 추세, 이게 하세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 2년 산모작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그 징수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송대 산업 농업 생산의 어떤 비약적 발전하게 된 원인은 북송 초기 이래 국가에 위한 적극적인 농업 장려 정책을 들 수 있다. 당말 이래 계속된 전란 후 하북의 이제 농촌 생활이 항폐화되고 농업이 침체되어 있었다. 자, 이런 농촌을 부흥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농진 계획, 유민의 정책과 농업기술의 향상을 추진하였다. 또한 서민사회의 이제 성립과 지주존업의 경영 방법은 잉여 농산물의 자기 소유가 가능했고 생산 위력을 증대되어 농산물 생산의 증가를 가져왔다. 자, 이와 함께 송대 농업 생산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서북 지방에서 동남 지방의 대교 인구 이동, 이걸 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업 통업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그리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품종 개량과 이모작용한 지각 농업의 전개가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강남 지역의 이제 농업 그 개발을 보면 수의전 개발이 있어요. 정리 좀 해보면 뭐 개전이라든지 도전이라든지 특히 위전, 우전이라고 하는 위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 수의전을 바탕으로 해서 수도작을 이용하는 농사 기법이 발달했죠. 그래서 당나라 중기 때부터 이제 이항법이 등장해서 송나라 때 일반화됐죠. 이항법이 일반화됐다는 것은 같이 모도한다, 이모작도 일반화됐다는 거야. 그리고 농기구의 어떤 그 보급 및 발전 이런 것도 있고, 대표적인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악마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그림 보여드린 거. 그다음에 관계 시설이 발달됐고, 요게 이제 대표적인 교과서에 나온 용골체라는 것도 있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품종 개량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특히 인제 그 벼의 품종이 이제 분화돼서 빨리 이제 생산된 조도가 있고 늦게 인제 업무는 만도가 있는데 이 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성도죠. 점성도죠, 점성도. 예. 그래서 이 점성도가 널리 보급되면서 그 당시 뭐냐면 이기작도 일부 지역에선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 특산물 같은 것도 인제 많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농업혁명의 주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송대 농업혁명의 본고장은 양자강 유역의 앙절 지역, 절강성과 강소성이 중국 최대 미국 생산지로 변하면서 강절 지방이 소원한 지역입니다. 소원은 이제 강절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 소주와 호주를 얘기해요. 그래서 소주와 호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족한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예, 요거 그만큼 양강 그쪽 양쯔강 하류 지역이 상당히 곡창지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명나라 때는 곡창지대에 이동되죠. 그래갖고 호강 지역, 그러니까 호남과 호북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호강이 풍년되면 천하가 풍년이 된다. 라는 말이 이제 명나라 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송대에는 살품종이 원래는 조도 위에도 맛이 좋고 저장하기 좋은 중도와 만도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익는 시기에 따라서 그 뭐냐면 조도, 중도, 만도 이렇게 있는데 익을 순서가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맛이 좋죠. 차이가 좋고. 그래서 이 조도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점성도예요. 점성도. 그래서 이 점성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점성도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에 나왔죠. 그래서 참파벼라고 하는데 베트남 남부에서 건너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에서 이제 뭐냐면 이게 한번 심어보고 잘 심어주니까 잘 이제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제 널리 이제 확산이 되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이제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하사 강도 사하사 강에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해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료가 있거든요. 한번 참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성도는 월남 지방의 벽풍중 가뭄 벼품종으로 가뭄과 천박한 토양이 강하고 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잘 자라고 일찍 수확할 수 있고 윤작이라든지 그다음 이모작이라는 거보다 이기작이라고 하는 말 같겠죠? 두 번 농사 짓는 거. 자, 이러한 장점은 북송말, 남송시대에 거쳐서 강남 지역에 널리 재배되면서 쌀보리 이모작이 시작됐다. 요거는 쌀보리 이모작은 이제 이항법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항법하고 이모작이 이제 연결돼 있는 거고 여긴 이기작이 이제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 점성도가 이제 이기작하고 관련됐거든요. 예, 제가 이걸 얘는 좀 잠mol치는 설명하고 있네요. 예. 일단은 이게 아닌데 점성도가 이제 이걸 참파도라고 해야 되나? 설명을 얘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이게 잘못 생각한 것 같거든요. 맥락을 안 집어넣으니까 이게 오탄데 왜 이렇게 나오지? 네, 맥락을 집어넣고 있는데 얘가 이해를 인식을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사유는 이제 사화사에도 있어요.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 점성도 관련된 있는데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성도 하면 이제 송사 식하지에 있거든요. 요게 이제 교과 그 사사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사사에 있는 내용은 더 좀 길어요. 그래서 이제 대중성고 5년에 황제께서 강해와 양재 지방에 다수 감아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 복공을 가서 점성도 3만 곡을 가져와서 이걸 이제 나눠줬다. 그래서 이제 요 점성도의 그 편은 가무에 잘 건지고 또 당을 가리지 않아서 잘 자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황제가 직접 이걸 이제 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농업기술 개발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행해졌던 게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학적 접근, 물대기 어려운 지대에 높은 밭에 가물이 강한 점선도를 신축한 것은 품종의 특성을 이용해갖고 향한 과학적인 어떤 농업 정책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선도는 이기작이라는 신기술 학생과 연결이다. 쌀 두 번 짓는 거죠. 그래서 강남 지방을 이제 중국 책고로 곡창지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이게 관련된 사료가 부족한 거에서 이제 찾지 못할 것 같은데, 하여튼 쌀과 보리 이모작이 시작된 것보다는 당나라 중기 때 이항법이 보급돼서 이모작이 시작된 거고, 요 점성도는 이제 이기작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기 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계속 보겠습니다. 쌀 생산과 함께 보리, 콩 등 작곡의 생산도 증가하고 있었다. 자, 보리는 하급식품 및 강마의 사료서, 미는 분식의 보급. 그러니까 분식은 이제 그 뭐냐면 짜장면이라든지 그 만두라든지 밀로 만드는 음식을 분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통 이제 분식 요리 같은 경우에는 강북 지역에서 이제 주로 행해졌지만 이제 남이 형상이 일어나면서 음식 문화도 이제 강남까지 확산이 돼요. 이건과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특기보다는 이게 그리고가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 접속사였어. 그리고 남송에서는 쌀농사 후에 재배한 보리는 전후의 수입으로 이제 인정됐기 때문에 상품 적목을 보급되었다. 네. 그래서 이 밖에 이제 강서의 야채, 양저의 생강, 네, 월주의 강굴, 시주의 삶, 강남주의 사탕 보고인데 사탕 보고하고 연결된 게 또 이제 그 사탕수수 재배 있죠. 예. 그래서 사탕수수는 동남아시아 쪽에 있었던 그 작물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의 강남 지방이 이제 이렇게 보면 위도상 이제 동남아시아가 좀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탕수수를 이제 재배해서 사탕곡이 확대됐고 차의 생산도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음다풍습은 한이 이래 사천 지방에서 시작되어 점차 양자강 유역까지 퍼졌고 특히 당나라 때 들면서 이제 이게 확산이 되죠. 예. 그래서 당나라 때는 이제 차에다 전매품 차를 전매해서 이 뭐냐면 다세를 부과를 하잖아요. 예, 주산지는 처음에 사천, 호부, 절강지방이었으나 송대는 강서, 강소, 안이, 복건지방까지 확대됐다. 자, 차원은 상장이라 했으며 생산자를 원으로했다. 차는 과정에서 엽차, 편차 두 종류가 있는데 엽차는 이제 대중의 이제 소비를 위한 거, 편차는 상류층의 고급품으로서 복건의 건주산이 유명하다. 뭐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일단 차는 소금과 함께 전매제를 실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 전매제는 한때 이미 성립됐으나 제도적으로 정비한 건 그 당말 때죠. 그래서 당나라 때 이 전매제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이걸 이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다세를 바탕으로 해서 신체국 같은 걸 만들었잖아요. 자, 송은 당 5대 염 전매법을 조합해서 해염은 정호에서 이제 사들이고 육지 해염은 이제 그 뭐냐면 국가의 염지 부근에서 농민 사육해 소금을 만들었다. 소금을 바다에서 내는 것도 있지만 그 또 그 산이나 이런 데서 암석 같은 거 있죠. 소금이 많은 거기에서 이제 시취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송대 상업혁명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이 상업혁명이라는 용어는 경도학파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보면 앞에 이제 그 뭐냐면 농업 생산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농산물들이 상품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초 상품화됐던 것이 미국이죠. 이게 제일 큰 시장이죠. 그래서 도시에 미국을 공급해주는 그런 것들하고 미국 상인들도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미국 상인들도 그 역할에 따라서 상당히 분화돼 상인들이.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농산물들 여러 농산물들도 또 상품화되고요. 그 외에 그 다음에 이제 차와 소금의 전매제 앞에 당나라 마찬가지 전매를 실시하고 수공업이 발달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요 내용의 주 내용이거든요. 자, 그 내용을 보면요. 송대의 상업 발달은 농업 생산의 발전에 힘입은 바가 크다. 특히 당송병력을 바탕으로 서민사회가 출현되면서
그들의 활약이 이제 상업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예, 송대 상업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상업 문명이라고 이제 할 정도 획기적인 것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 상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강남 개발을 위한 생산력 증가, 지주존 호재에 위한 농민의 자율성 신장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농민의 이제 상업 활동과 소비 인구의 증가 및 서민 생활의 다양화에 의해서 차나 소금, 야채, 견지물, 도자기, 제지, 칠기 등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들 제품의 상품화를 촉진한 것이 상업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특히 이제 하북 지방에서는 인연 산모작, 그리고 하중, 한원, 어, 예, 수도작, 쌀보리 이모작의 성립으로 미국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그 일부가 상품화하여 시장으로 유통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상인 집단들도 상당히 분화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탁가라든지 미선이라든지 미포라든지 등등 한데 이 아인자가 붙으면 이제 중개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쌀이 이제 상품화되면서 객상들에서 이제 원고지 상인들의 객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통 과정을 통해서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강자 중국사에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요 쌀 상인들의 어떤 분화 과정을 잠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예전에 이 도표로스 인제인데 이거 잠깐 띄워놨어야 했는데 띄워놓지 않았네. 예. 자, 여기 보면 쌀 상인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역할에 맡아 있는 상인 집단들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농민들이 이제 중소도시로 옮겨갈 때요 쌀을 수집하는 상인 집단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미주, 탁각 이런 사람들이고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대도시로 이제 이동하는 거는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객상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원거지 상인들이 이들 미강, 미선, 미객이라고 하고 또 이 도시에 오면 이제 그 안에도 그 지역에 그 도매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 미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걸 또 소매상에 넣기 하는 상인 집단이 있겠죠. 요게 미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쌀을 매개로 해서 상인 집단들이 상당히 분화되어 나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상품도 이렇게 이제 보면 성대 상인들 이렇게 분화들이 쭉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성대 상인들 보면 나무가 있고 농촌에서 이제 물건을 떼어가지고 하는 거 있고 그다음 중소도시 올라가면 중간에 중간 도매상도 있고 그리고 다른 도시로 가면 중간에 객상도 있어야 되거든요. 원고의상이. 그리고 그 도시에 도착하면 도매상의 아인도 있고, 그다음에 포 같은 소매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에 나가면 박상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냐면 상인 집단들이 상당히 세분화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상인층의 분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이제 뭐 동계도 있긴 있지만 강제중국사 읽어보시면 자세히 돼 있어요. 근데 굳이 뭐 요거까지 볼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상인층이 분화됐다. 여자친구 분화됐고 그리고 쌀의 상품화가 먼저 시작됐다. 그리고 쌀 상인도 분화됐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디까지 읽은 거야? 네. 여기까지 읽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쌀은 이제 상품화되면서 객상에서 원거리로 판매되고, 자, 이런 유통 과정에 전국적인 시장권이 형성됐다. 자, 이 밖에 도자기, 제지역, 문방구주 같은 지역적 분업화가 촉진되었으며, 동일 제품의 생산 공정상의 그런 분업화도 형성됐다. 특히 차와 소금은 전매회에서 이 국가 재정의 수입에 큰 한몫을 했을 뿐 아니라 상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차의 전매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약간 다르나 간접 전매 방식이었다. 아마 국가가 그 뭐냐면 이렇게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국가는 이제 뭐냐면 그 민간에서 생산한 차를 이제 국가가 이제 사들이고 이걸 이제 뭐냐 상인들에게 판매권을 이제 넘겨주는 돈을 받고 그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소금 전매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네, 지우고 소금도 그 밑에 있어요. 그래서 당나라 소금제도와 관련된 연법 그 전매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하고 이제 뭐냐면 소금을 나눠서 좀 보겠습니다. 전매제도 관련돼서 예.
자, 송나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음, 이게 뭐야? 앞에 이제 명령을 내려놨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좀 할 좀 모르겠어요. 얘가 오도가 또 나올 수 있어. 자, 여기 보면 이제 차 관련된, 차 전매자 관련된 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게 차법은 오직, 사천, 섬서, 함동, 삼류에서만 백성들이 자유롭게 판매를 허용하고, 이걸 산차라고 하고요.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에 간청에서 직접 판매해서 이걸 각차가 같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다 전매제를 실시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은 빼고 나머지 지역을 했고, 처음에 교인이라는 법을 시행해서 차상인이 도종, 간청에 돈을 납부함으로써 청인은 이제 했다. 그리고 차 상생지로서 이름을 교인을 가지고 차를 수용하였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간접 전매 방식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일단 국가가 독점 매입하죠. 간청에 미리 차를 사들이고 차 농가에 값을 치워준다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민간이 생산된 차를 정부가 사줬다는 걸 볼 수 있고 이때 차교인을 이제 발행하는데 이때 차 상인들이 간청에 이제 돈을 납입하면 교인을 가지고 차를 수용했다는 내용은 국가가 차 자체를 직접 유통시킨 게 아니라 국가는 차 생산자에게 환불을 차 사용자의 차를 바꿀 수 있는 어음을 발행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가에 돈을 납부하고 그러면 국가에서 교인을 이게 주면 그 교인을 가지고 그 지정된 장소에 가갖고 뭐냐면 이렇게 차를 받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차교인은 국가가 이제 돈을 받고 차에 대한 판매권을 주는 거다. 그래서 그 교훈을 받고 국가에서 지정된 이제 장소에서 차를 이제 받은 다음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자, 그래서 이 의원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차교인 자체가 일종의 어음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그 뭐냐면 증서이기 때문에 요 자체가 일종의 뭐가 되냐면 그 일종의 화폐로 또 사용하게 돼요. 예,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지정된 장소에 가고 차를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금도 그 뭐냐면 관련된 그 법이 있죠. 처음에 감매법이었다, 통상법이었는데 당나라도 마찬가지죠. 초창기 때 이제 그 전매제를 실시했대 소금이 감매법을 실시했다가 예전 통상법 바뀌었잖아요. 송나라 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것 같아. 그리고 송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밀매가 선행했다. 예. 그래서 이제 연법을 강화해서 철저히 단속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한번 관련된 사료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소금 관련. 아이고, 이게 어디 붙어 있나? 아, 저기 있구나. 깨끗이 쳐야 되는데, 예.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소외금의 전매제 변화, 감매법의 통상법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한글 해석 부분을 볼게요. 처음에는 염초법을 실시했다. 그래서 상인이 병방에 군에 돈이나 곡식을 납입하면 간청에서 이 증표를 줬는데 이들 초라고 했다.
그래서 이 징표를 가지고 수도나 여러 주에 가서 소금을 바꿔 둬가면서 허용했다. 그리고 이제 범상이 염초법 병에 교훈을 줬다. 그래서 상인들에겐 그 돈, 쌀, 꼴, 사료 등을 병방에 운송해주면 그 중파를 가지고 소금 생산 인을 이제 가지고 소금을 청하게 됐다.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감매법은 그 국가가 초기에 이제 국가가 소금 생산부터 운송, 판매까지 모든 걸 직접 처리하는 직접 전매법을 감매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상당히 그 관리대 부패를 유발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된 게 통상법이고 그 다음에 영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감매법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보여주지 않고 아마 자료를 못 찾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통상법, 영인법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통상법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차를 갖다 아, 잠깐만요. 예. 다시 이제 좀 얘기할게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만. 아, 그 내용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보면 염초법인데 이 염초법이 군이나 돈은 이제 곡식을 나면 감층의 증표를 이제 주고 이를 초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이제 통상법의 하나가 그 뭐냐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적어놓은 것 같아. 그 앞부분에 이게 이거는 그래서 이걸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부분은 요 부분부터 설명할게요. 여기는 설명이 이렇게 안 돼 있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염초볼 시실 때 간청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그 병방의 군에 그 돈이나 곡식을 납부하면 간증의 징표인데 이 초라고 하고 이 징표를 가지고 수도나 여러 주에 가서 속을 바꿔 이제 허용했다. 그래갖고 그다음 요 관련된 내용이 여기 뒤에 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금 판매를 원하는 상인이 먼저 국가에 돈과 공을 납부하고 북방 경병 그 북방 경비 수비대에 필요한 군량미 직접 운송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하고 그 뒤에 신형 2년까지 그 앞부분에 이제 관련된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그 정부는 그 대가로 상인들 영임을 이제 증표를 발급해 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 통상법, 연임법이라는 거는 여기 보니까 먼저 그 뭐냐면 상인들이 국가가 돈이나 공을 납부를 하고요. 특히 이제 군량민을 이렇게 수송을 해주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정부가 그 대가로 영임을 증표를 이제 발행하면 이걸 이제 가지고 지정된 장소에 가서 소금을 교환해주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통상법하고 영인법을 여기 보니까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운송과 판매 같은 것들의 비용을 이제 그 상인들에 넘기고 안정적인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계에선 통상법이라 돼 있지만 이건 영인법이라고 이제 있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명나라 때 계중법하고 좀 비슷한 그 냄새가 나오죠. 예. 그래서 하여튼 있고 요 감매법 관련된 내용은 왜 설명을 안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정중하게 물어봐야 되나? 영립중 아니라? 예. 여기 나와 있네. 예. 자, 이 감매법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창기 때 이렇게 이제 그 감매법을 실시한 내용도 있는데 권룡 원년 960년에 조선을 내려서 곳곳에 소금은 모두 사서하게 파는 걸 금하고 간청에서 판매장을 두고서 오로지 도마타 판매도 한다. 이게 감매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통상법, 영인법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국가가 완전하게 독점을 했다. 그래서 국가가 소금의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최종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통제했고 민간 상인들의 어떤 개입을 철저히 금지했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사소한 유통을 막고 세술 안전적 확보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대한 행정 조직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소금 전매가 이제 국가가 초창기 때 할 때는 뭐 무라든지 장이라든지 감이라든지 원 같은 간청을 두고 이제 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지방제도 관련된 설명할 때 감자가 나왔잖아요. 감자. 소금 전매를 하기 위해서
이 전매기구가 있었던 곳을 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발전되면서 행정기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감매법은 국가가 이제 모든 과정을 직접 장악해서 이익을 극대화했던 직접 전매 방식인데 이 방식은 이제 문제가 많죠. 운송 비용도 많이 들고 관리대의 부정부패도 많고 비효율적이다 해가지고 북송 중기 때 상인대 유통망을 활용하는 통상법으로 영인법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를 통해서 이제 영인법, 통상법과 그 다음에 감매법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소금의 상품을 하면 영상을 대자본을 축적하게 되는데 이건 뭐 송나라떼뿐만 아니라 원나라떼, 명나라떼 다 마찬가지죠. 뭐 신한상인, 뭐 상서상인 이런 상인들이 다 이제 소금 판매 상인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본을 축적을 했고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또 한번 그 명나라떼 계준법 관련된 내용 할 때 좀 더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요. 자, 이 밖에도 견직물, 마직물과 도자기, 제지 등 수공업도 농촌 내부에 발달하면서 중요한 상품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견직업이 소비의 증가로 도시와 농촌에 다 같이 발달하는 상품이 됐다. 견직업은 비단과 관련된 거죠. 비단. 참고로 이제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그 원나라 때 이제 조금씩 이제 일반화되면서 명나라 때 상품화되기 시작해요. 이건 나중에 얘기고. 그다음 송자도 유명한 도자기도 송자도 유명한 도자기도 주요 교육품으로서 국내는 물론 고려, 일본을 비롯한 해외로 수출하겠다. 자, 이 송자는 송나라 그 자기는 상당히 실용적인 성격이 있어요. 서민적이고. 예. 그래서 당산채도 도자기의 일종이잖아요. 근데 당산채는 기존적이고 부장품이잖아요. 실제 쓰는 건 아니고 이 송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 쓰이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자, 송대는 대무역령에서 획기적인 발달을 가져온 시대였다. 우선 무역 규모에서 종래에 이제 비단기를 거치는 시대와는 비교가 안 되었고, 이때 주로 이제 사용했던 동서 교육로는 바닷길이죠. 그래서 이 바닷길인데 송나라 때는 북방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닷길 사용할 수밖에 없죠. 탈레스 전투 이후부터는. 예. 그래서 이제 특히 바닷길 같은 경우에는 비단길보다 더 많은 물건들을 배로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이제 실을 수 있는 거선을 이용해요. 고려나 일본을 비롯해서 아라비아, 동남아 각국에 활발한 교육을 전개했다. 자, 수출품으로는 동과 철, 곡물, 직물, 자기, 서식 등이 있었고, 수입품으로는 남해의 항로와 상하, 진주, 목면, 그리고 북방으로부터 이제 주옥, 목피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대무역하고는 이제 강남 지역에 이제 항구들이 쭉 보이죠. 강주어, 청주, 깡주, 깡주라고 해요. 강주라고 해요. 강주어. 강주. 중국어 깡주인가? 네, 깡주인가? 근데 이 도시가 보니까 어, 1800만이 넘더라고요. 되게 높아. 거기 강동에 보면 강주가 있고 강주가 강주인가? 하여튼 중국어 깡주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선전인데 그것도 1800만 정도 돼. 뭐 서울의 몇 배야? 2배 정도 큰 도시거든요. 예. 하여튼 그 있고 천주, 명주, 항주, 온주 같은 게 번창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강주에서 항주에 시박사라는 일종의 세관을 두고서 무역사무를 전달했는데 자 시박사는 당나라 때부터 송원명까지 있었던 거야. 예. 특히 시험 문제는 아니 나오는 거는 원나라 때 시박사잖아요. 예. 자, 송대 상인의 사업 활동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 객사, 이거 원거리 상인 집단이죠. 그래서 객상의 이동적인 상업 활동과 그다음에 도시의 시장의 점포를 사용한 정책 상업이 그것이다. 그래서 이제 객상의 활동은 대단히 활발하고 그에 따라 이제 교통, 숙박, 창고, 운송업이 번창했고요. 그다음 상업 부기와 주산 등 대규모 이제 그 상업 경영 조직이 발달했다. 그래서 객상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상업을 했기 때문에 자본 규모가 되게 커요.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라고 있죠. 중개업은 여기부터 아자가 붙었어. 아자. 그래서 이제 아자, 악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중개상인들은 생산자, 소비자, 객상과 점주 간의 어떤 상업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따라 이제 중개 겸 판매 대상이 나타난 건 송대부터다. 뭐 이런 건데 앞에서 제가 이제 잠깐 여기에서 이제 잠깐요 보여드렸던 것이 이거죠. 되게 송대상인의 분화 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상업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객상과 작업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화폐 경제와 이제 상업 발전의 맹화
상업자본의 맹화를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화폐 경제는 그 세 가지 단계로 이제 이렇게 하죠. 여기 오타네. 예. 물품화폐, 측량화폐, 그 지폐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물품화폐는 이제 보통 쌀이라든지 삼배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게 물품이 이제 저기 이제 시장이 점점 커지고 물품 구매가 더 커지면 들고 다니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대규모 거래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때 측량화폐가 등장해요. 측량화폐는 대표적인 금, 은, 동이죠. 금, 은, 동. 예. 근데 보통 금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너무 시소하기 때문에 화폐로 사용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시소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게 은이나 동을 많이 사용했어요. 은의 동.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송나라 때는 동전을 많이 사용했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명청 시대 들어가면서 은을 사용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은본위로 넘어가죠. 그래서 동본위를 사용했다가 은본위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동본위를 사용할 때 뭐 금을 사용하지 않고 은본위를 사용할 때 금동을 사용하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예, 기준은 이제 그 정할 때 요 동본위 제도라는 건 그 당시에 동을 기준으로 해서 은과 금을 교환해 준 거고 은본이라는 것은 그냥 은을 기준으로 해서 금과 동을 이제 교환해 준 거죠. 아직까지는 뭐 중앙은행을 있고 뭐 거기에 이제 태환권을 발행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아직. 예. 그 다음에 더 발전되면 지폐죠. 지폐. 야, 그래갖고 지폐인데 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지폐가 이제 교초잖아요, 교초. 근데 처음에는 이 지폐가 발급할 때 사람들 안 믿죠. 이걸 어떻게 이제 믿고 이제 그냥 받아야 종이밖에 안 되는데. 그래갖고 이게 이제 태환 지폐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요. 금하고 은은 이제 일종의 중앙은행이나 같은 단체에 쌓아놓고 그 지폐를 가지고 바꿔주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태환 지폐인데 그래서 원래 이 지폐는 이 금나라 때 사용의 교초가 이제 일반 음, 금나라 때 사용의 교초를 원나라가 이제 뭐냐면 받아들여서 이제 교초로서 이제 지폐로서 이제 일반화되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자 하여튼 뭐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지 뭐 담보가 있어야지 지폐가 운영이 돼요. 이거는 지금은 그냥 신용도에 따라 운영되긴 하지만 예전에는 어떤 담보가 있어야 돼. 근데 대표적인 담보가 태양 지폐로서 금이나 은을 이제 해가지고 하는데 이 교초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은본이 그 은퇴한 지폐예요. 처음에. 그래서 은퇴한 지폐로서 이제 은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이제 간청에다 이제 이렇게 추적한 다음에 놔둔 다음에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담보해서 교초를 발행했죠. 어느 나라 정부에서. 근데 지폐가 계속 발행된다니까 이제 은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은본이 태안을 아예 폐지시켜 버리고 실제로 그냥 신용도 하나로 그 뭐냐 지폐를 발행했다. 물론 그거는 이제 염초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한 건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물품화폐, 그 측량화폐, 지폐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이제 송나라 때는 요 측량화폐 단계야. 그리고 동전이 이제 동본인데 이 동전이 밖으로 많이 나가니까 대안으로 등장한 게 은을 좀 일부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자니 해자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겠다. 교자 해자는 처음에는 일종의 어음으로 약속 어음 같은 것도 쓰는데 그 자체가 일종의 이제 물품 대금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담보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그 지폐로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송대 상업 발달과 도시의 번창은 필연적으로 화폐 경제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래서 당중기 이후에 조용조 세제에서 양세법의 전환은 화폐 제도의 발달을 전제로 한 조세 급납화를 의미한 거다. 그러니까 양세법 같은 경우에는 조세가 이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자, 이는 이제 송대에 거쳐서 명대 일주편법이나 청대 지정제 개성했다. 자, 송은 당말 5대 물량화 화폐 제도를 정리하고 강남 지방에 따라서 그 당시 강남 지방의 통일에 따라 이 지역에 사용된 어떤 납돈, 철전을 정비해서 이게 좀 가치가 없겠죠. 이게 그래서 동본이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동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서도 또 금과 은처럼 이렇게 적은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치도 있으면서도 이 교환성도 있는 만큼 이제 그 동이 많잖아요. 동전 위주로 이제 사용을 했고 그래서 태조 때 이제 처음은 송원통보를 동조에 발행됐고 후에 태종 때는 태평통보 같은 걸 이제 했고 그래서 송대의 동전이 모범이 되면서 이후 개헌할 때마다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는 동전이 주조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고려시대 때 송나라의 동전을 보고 나서 우리나라도 동전을 사용했다 하면서 이제 여러 동전들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다음 송대의 화폐 경제 발달은 동전의 주조성과 그 질적 수준을 잘 입증하고 있다. 동전의 보급은 교환 수단을 편리하게 하여 상업 활동을 화폐 추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동전의 영향이죠. 첫 번째 영향이고 두 번째가 화폐가 이제 농촌 깊숙이 침투되면서 농산물 상품을 촉진시켰다. 예. 그래서 이제 동전 사용의 영향을 이제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때 의천이 송나라에 유학을 가서 보고 든 걸 해갖고 이제 숙종한테 우리도 이제 송나처럼 동전을 사용하자 이게 건의해서 결국에 동전이 만들어졌죠. 예. 자, 이제 당대까지 일반화되었던 장원의 자급 경제 체제가 붕괴되고 화폐 경제 체제가 전환되면서 장원적인 농업 경영 형태가 변하게 되었다. 근데 동전의 이와 같은 대량 주중에도 불구하고 화폐 수요 증가, 대무역, 요소화 등의 세폐 등으로 동전이 해외 유출이 이제 심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동전은 여러분 다 구리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구리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게 뭐냐면 수요에 감당할 수 없고 특히 대무역이나 요소의 화폐를 줄 때 송나 동전을 원했어요. 오늘날 달러 같은 역할, 기축통화를 하다 보니까 동전의 부족 현상이 나는 거야. 그걸 전환이라고 하거든요. 전환. 그러니까 돈에 감흥이 들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황이 되면 이 디프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동전의 그 가치가 올라가면서 물건의 가치가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제 뭐냐면, 그런 그 화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금과 은의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동본위에서 은본위제로 바뀌게 되었고 지폐 어음들이 발달했다. 그래서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은본위제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은본위제로 바뀌게 된 건 명청시대 때요. 이건 좀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강자 중국사에서는 동본위제가 이제 해갖고 기본적으로 하되 전황이 발생되니까 은을 일부 사용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적는 과정에서 유학하는 과정에서 이걸 확정돼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요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은본위제가 이제 확정이 이제 된 거는 명청때고 여긴 기본적으로 동본이에요. 그렇지만 동이 빠져나가니까 은이 이제 많이 사용되게 돼서 은본위를 이제 지향했다. 조금씩 지향하기 시작했다. 가도기적인 어떤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동 대신에 이제 은을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폐와 어음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어음하고 지폐는 원래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어음을 사용한 게 앞에서 그 전매제하고 관련돼서 차인하고 여민 같은 거 있죠. 정부가 이제 판매 증서를 그러니까 차인하고 여민은 이걸 가지고 가면 그 뭐냐면 지정된 곳에서 뭐 차나 그다음에 속을 가지고 가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 그 증서잖아요. 판매 증서. 그래서 이게 일종의 담보 가치가 있죠. 이거. 그리고 이제 또 교자와 해자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자와 해자도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집회 문도 만든 건 아니고 일종의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일종의 지폐처럼 사용하기 시작한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지폐를 사용하게 되는데 북송후기 때 지나친 난발로 해서 시용대가 떨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담보 가치보다도 더 많은 이제 뭐냐면 교자나 해자 같은 걸 발행한 거예요. 예.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교자는 이제 북송시대 때고 예자는 남송시대 때요. 예,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자하고 해자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거든요. 예, 여기 좀 보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 교자는 민간에서 발행했던 건데 이걸 이제 국가에서 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간용으로 이제 교자를 발행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뭐 이렇게 동종 부족과 군비 종자 이제 사용해서 했다는데 자, 교자는 앞에서 말했던 북송 시대 때 발행된 겁니다. 자, 요거 관련된 사료를 한번 좀 볼게요. 네.
아, 자, 여기 보면 이제 교자 관련된 내용이 있죠. 교자가 사용했던 지역이 원래 그 사천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천 지역에는 철전을 이제 예전에 사용했나 봐요. 이게 너무 무겁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서로 이제 뭐냐면 철전 대신에 교자라는 지역 화폐, 오늘날 개념은 지역 화폐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부현상인들이 이걸 이제 주관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 천을 배치해 놓고 철전 배치해 놓고 대신에 이제 지표로서 교자를 이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 근데 이게 이제 잘 되는 걸 보니까, 정부에서 이걸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이때 익주에서, 교자물을 설치해서 직접 정부에서 발행했다. 사천지방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송나라시대 사천지방에서 철로 만든 무거운 철전이 사용됐는데, 이게 이제 거대하게 늘어나면서 이제 무거워지니까, 교자포라고 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부유한 상인들이 연합해서 교자포라는 일종의 개인은행을 만들고, 거기에 철전을 맡기고, 그걸 태아는 이제 설정에 맡기고 그걸 담보로 해가지고 발행한 것이 교자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제 그 교자가 평이한 거 보고 이제 정부가 개입했죠. 그래서 이 교자는 이제 발행하는 교자물을 설치하고요. 그래서 익주에서 처음으로 교자물을 공식적으로 발행 기관을 설치했고 이것이 간영 교자의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로써 교자는 민간의 보관증에서 국가의 신용을 보증하는 세계 최초의 공식 지표로 이제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어음 같은 거 앞에 비전이 있었죠, 당연. 근데 비전은 국가에서 이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개인 간의 어떤 이제 권리에서 나온 건데 이 교자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표를 이제 발행하는 거다. 정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종 시기 때 마하세 개혁 등 북방의 군사비가 급증하니까 정부는 이제 군비 준다를 위해서 교자 발행을 사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확대에 이제 발행을 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한 난발로 인플레이션에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이제 내용을 이제 또 보고요. 그 남송 시대 때는 해자라는 걸 또 발행을 했죠. 예. 근데 북송과 같이 너무 지나치게 이제 단발했기 때문에 재정의 혼란과 물가 등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대 조세제도를 볼게요. 송대 조세제는 기본적으로 양세법이에요. 근데 양세 외에도 여러 또 이제 세금이 갖다 붙여지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던 게 그 송대 양세법 나오고 그 잡세부터 신정세 관련된 내용이 한번 한문사로서 한번 언급이 됐었죠.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송대 상업과 화폐 경제 발달 상태는 세수면에서 잘 입증되고 있다. 그래서 송해 조세는 당대 양세법을 이어받아 토지의 부과는 양세와 상품의 부과는 가리 이렇게 두 개로 이제 있는데 양세는 주로 이제 곡식이나 견포를 징수하거나 가리는 동전을 이제 거둬뒀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리는 술, 소금, 차, 향료, 약재 등 전매품에 대한 세금과 이 밖에 이제 상품 전반에 관한 상세 등이 있다. 가리는 일종의 소비세로,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부가가치세 이렇게 있죠. 우리가 뭐 상품을 쓰거나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제 10% 부가가치세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그런 용도고요. 그러니까 그 부담은 농민을 포함한 국민 전체 대상으로 하나 납세자는 주로 상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인이 납부하지만 그걸 누구한테 부과했어요? 소비자한테 부과하는 거죠. 지금 어, 뭐냐면,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래서 판매업자가 이제 부과하지만 실제로, 거기에 상품 가격에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토지세인 양세와 상세인 가리가 액수상을 볼 땐 거의 동등한 상태에 있었고 강남 지방의 경제적 발전에 따라 상세 증가는 송의 막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주요 재원이 됐다. 뿐만 아니라 북송이 망하고 해수 이북을 금액에 내어주고도 남성 정권이 150년 동안 번창할 수 있었던 경제도 강남의 이제 경제 발전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도 이제 국가 노동봉사의 차역이 있어요. 차역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노동력을 동원해갖고 한 거죠. 용이죠, 용. 예. 그래서 이제 차역은 그 당시 백성을 호등했다 징발하여 지방의 가나에 보급시킨 곳으로 차역에 관한 간문의 소송과 공급, 그다음 부세와 독촉 징수, 도적의 체포, 공갈 사역 등 다양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차역법 관련된 내용을 했죠. 주 객고지에서 1등에서 5등호까지 각각의 자산이나 토지에 따라서 그 뭐냐면 이 역을 부과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가 뭐 세금을 이제 납부하거나 뭐 치안을 담당하 다 이제
국가 서비스잖아. 공공 서비스고 세금 운영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간척의 사무라든지 그다음에 뭐 범죄는 호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세금을 걷어갖고 이제 그 국가 간청에 이렇게 옮기는 쌀을 옮기는 그런 것까지 다 뭐냐면 그 역이었어요. 국민이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상당히 일반 백성들의 차용으로 고통을 당했고 이걸 이제 마무리하고자 왕안성이 모욕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송대의 경제 주도권을 상공업자가 쥐고 있었다는 확실한 근거는 송대의 상세가 이를 잘 증명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국세에 대한 상인의 상세 부담이 제일 높고 5대 상인 집단들, 그래서 뭐 다상, 뭐 미상, 그 다음에 염상, 견상, 철상 이런 상인들이 상업자본의 축적. 그 상업자본이라는 것은 그 유통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되는 거죠. A라는 곳에서 사가지고 좀 싼 데 사서 그 비나는 데서 비싸게 갖다 파면서 자본이 축적되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상업자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이 언제면 지리산의 발견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송대 때 이미 그런 형상들이 보인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 상업자본의 맹화가 송대에서 시작됐으면라는 견해는 견해가 제기돼서 송대 근세론자의 주장을 학술도 있다. 송대 근세론이라는 것은 이제 그 송나라 근세를 보는 근대와 중세 중간 단계를 보는 경도학파의 견해죠. 예. 자, 근데 이 동경학파는 또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축적된 부가 뭐냐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고 다 토지에 재투자됐다. 상인이 지주가 됐다. 이런 논리가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송대 도시발달과 구조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요거 되게 중요하죠. 요거 예전에 한번 기출에 한 두 번 정도 나왔거든요. 자, 이걸 이제 하기 전에 당나라 도시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당해 도시하고 송해 도시는 좀 달라. 그래갖고 이제 그걸 좀 비교해보고 이제 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당나라 도시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행정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시장도 그다음에 시방제라고 해갖고 딱 정해져 있는 곳이죠. 간설시장. 그래갖고 이제 장안 같은 경우에는 동시, 서시, 낙양 같은 세 군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방리제가 존재해.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각각 주작대로마다 사이사이마다 방이라는 것도 있어갖고 여기 보면 이제 담이 있고 방문이 있어서 또 야간 통행도 되고 그렇게 이제 있잖아요. 방리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시방제라고 하죠. 여기 합쳐서 여기 시방제. 그 야간 통행 같은 거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 당해 도시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좀 폐쇄적이야. 보통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개방적인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문화적으로 때. 근데 도시 운영에서는 상당히 계획적이고 좀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당 말부터 이제 송나라 때부터 이제 그 송해 도시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얘기했죠. 당 말기 때 그 뭐냐면 그 시장에서 형성된 이제 초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자연 분위기가 송나라에 영향을 줘요. 송나라 때 들어와서 이제 도시에 영향을 주는데 자, 송나라 도시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어요.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초시의 영향으로 해서 간설 시장이 해체되고 곳곳에 시장이 개설돼요. 그리고 방리제가 폐지돼서 그냥 아무렇게 이제 살 수 있어. 그리고 야간 통행이 금지돼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 송나라 도시를 알 수 있는 사료가 청명상화도 같은 이런 큰 그림 같은 것들 이제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송대 도시는 상당히 당나라 도시와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송대는 도시가 크게 발달했고 그 성격도 종래 정치 군사적 도시에서 상업 도시로 전환됐다. 그래서 이제 송대의 도시 발달에 몇 가지 커다란 발달에는 몇 가지 큰 요인이 있었다. 첫 번째 보면 자, 먼저 단송사의 변혁으로 귀족 세력이 사라지고 서민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됐다는 거.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민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가 서민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당나라의 귀족적 문화와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고, 자, 그들이 불편한 농촌 생활보다 도시 생활을 즐기고 소비 생활을 추구하는데 도시가 발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농업 생산의 증가, 상호의 발달, 자연 도시의 발달이 가능했죠. 왜냐하면 도시의 이제 비잉여 인구들, 그러니까 잉여 뭐랄까 도시의 비농 농촌 인구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도시의 이제 뭐냐면 잉여 인구들 있죠. 이 잉여 인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의 농업 생산량이 많아야지 이걸 먹여 살 수 있잖아요. 다 소비만 하니까.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인구의 폭발적 증가는 인구의 도시 집중 형상을 가져와 도시 발달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뭐 여러 학계의 견해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송나라 때 인구가 북송 때 기준으로 한 1억이 넘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있고 도시들도 보통 100만에서 150만, 뭐 항주나 그 다음에 이제 저 카이폰 같은 도시는 150만 정도 넘는데 150만이면 지금도 큰 도시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인구 비례해 보면 되게 상당히 큰 도시대야.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현상은 하북 지방보다 강남 지방에 더 빠르게 추진되었고요. 자, 이에 따라 인구 비율에서 강남이 하북을 능가하게 되는 당의 원화, 연간, 당나라 말기 때 9세기 초다. 자, 이러한 경향은 송대에 들어와서 더욱 심화되었다. 자, 인구 증가는 행정구역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당 형중 때 전국이 15도였고 그중에 강남이 8개 도였는데 그때 이제 북송 신종 때는 이때는 이제 최고 행정구역이 이제 노죠. 23도 나눴는데 그중에 강남에 15도 배치된 걸 알 수 있다. 자, 송대 상업도시는 그 구조사가 올 때 이전의 시대와 이제 상당히 달리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하고 이제 비교한 내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당대까지 시내에 간에서 설치한 상업구신 시가 있었고 그 당시 상업은 원칙적으로 시 안에서만 하는 시제였죠. 그래서 그 시방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 도시 내부는 가로의 구획을 하고 구획 내에 주민들을 통제한 이와 방이 일반적이었다. 방은 흡사 작은 성곽과 같고 경비의 한 단위가 되었으며 도시는 이러한 방이 여러 개 이제 모였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가면 담 쳐놓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 딱 문이 있고 왔다 갔다 이제 통제하는 그런 그 아파트 있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등장한 아파트. 그런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일종의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조가. 그래서 도시 내에는 방이 여러 개 모여 있으며 도시의 외곽에는 경관 성벽이 둘러쳐 있으며 방에는 방문과 함께 성문까지 굳게 닫아 야간 통행 금지인데 송이전의 도시의 방제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시방제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도시는 예전에 얘기한 처럼 주대에 입각해서 이렇게 계획적인 어떤 도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당나라의 도시와 관련된 사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하, 예. 이게 한자 사료를 좀 제시해 주는데 이건 못 찾았나? 잠깐만.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게 잊어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요? 음. 얘가 가끔씩 오류가 나더라고요. 예. 아니 못 찾은 지 있고 어, 찾았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당나 법전에 이제 그 당률 소위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야간 통행 금지 시에 북을 쳐서 성문과 방문을 닫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북을 쳐서 허락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어기면은 이제 뭐냐면 그 밤에 도어간 자는 태연을 가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시간 통제를 한다고 이제 할 수 있죠. 북소에 따라서 방문이 닫고 그다음에 열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간 통제도 하고 처벌자를 규정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또 한번 또 볼게요. 자, 송대 이제 도시 발달 초시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본래 초시는 간의 허가 없이 도시 성곽이나 농촌의 교통 유지에 형성되었던 노점 시장의 근처에서 점포와 주택을 더 차면서 신락이 되고 이제 초시가 됐던 건데 초시 규모가 커진 것을 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현의 출장소가 되면서 진이 커지면서 현이 되죠. 그러니까 초시, 진, 현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구역이 이제 확대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송대에 와서 도시의 성문 밖에 초시가 번성하면서 초시의 자유로운 상업활동 풍조가 성안의 도시에 파급되었고 그래서 이제 방해 벽이 허물고
대도 양쪽에 점포가 줄지어 들어서게 되면서 상점은 탈바꿈됐고요. 종래 간설시장은 그 의미가 잃고 이제 도시 전체가 이제 상가로 이제 변하게 되죠. 자, 송대 대도시는 운하에 따라 나타나는데, 자, 이 대표적인 카이퐁이죠. 카이퐁은 운하의 중심지야. 그래서 70만의 정치, 상업, 문화 도시로 발달했고, 어떤 책은 100만이 넘었다고 되는데 여기 70만이 돼 있네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양자강과 교차점이 양주. 양주는 이게 이제 상당히 운하의 중심지로 상당히 그 중심지죠. 그래서 강남의 양주, 시주 요 도시인데 예전에 그 양주 시주와 관련돼서 한번 청라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당이회 2장 2이라는 속담이 주는 강남 지역의 도시 발달이 그 뭐냐면 갈목한하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또 양자강 이남의 쌀 생산지대를 중심으로 소주 그리고 운하의 중심 이만 요것도 이제 운하의 어떤 중심지 역할이죠. 그래서 이만이나 카이퐁이나 이거 다 이제 뭐냐면 운하와 관련된 경제적 배경을 깔고 있는 도시죠. 자, 그래서 남성의 수도도 이마 정확은 이같이 교통의 요지도 국도를 활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인구는 150만에 육박한 거대한 소비 도시로 그 안에 90만의 성내에 살고 60만의 교회에 거주하였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이와 같이 송대의 상업도시의 발달은 자연히 상인들의 조합인 행의 이제 조직이 변화가졌다. 그래서 시제가 엄격하게 준수화된 송대에 이제 있어서 각 도시의 특정 사업에 행위 독점했고 이를 통제했다.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그 국가에 바친 공납물도 있잖아요. 이 공납물을 이제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독점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나라 이제 행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송나라 때도 행위라는 게 있는데 당대처럼 이렇게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단순한 동업자 조합으로 이렇게 발전됐다. 그래서 행위 성격이 그러니까 독점권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동업자들 조합 요 정도의 성격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이제 뭐냐 물품을 갖다 바치긴 했지만 예. 자, 그래서 이제 행은 소수의 대상인을 위해서 지배됐고 이는 이제 중세말의 유럽의 길드 조직과 비슷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행과 어떤 송나라 행의 차이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도 송나라 때는 이제 묘시라든지 약시라든지 이런 잠시라든지 어떤 특정한 물건을 갖다 파는 이제 상설 시장들이 또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한의 중에 있으니까 요거 내용을 좀 더 그때 보강해서 좀 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하면 이 상업의 원료, 여러 물건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수공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수공업이 발달하면 또 이제 뭐냐면, 이 원료가 되는 이제 강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는데, 상업이 발달되면서 수공업 제품들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강상업을 발달시키는, 강업을 발달시키는,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송대 강업 생산은 금, 은, 철 비롯해서 연은 납이에요. 예, 연하고 은이 서로 연결돼 있어요. 은을 캐면 그 뒤에 연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석탄인데, 석탄의 사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건 좀 뒤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하며 강상물의 생산량도 당대에 비해서 10배 내지 수십 배 단다. 네, 철강업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렇게 있고 견직업도 되게 발달됐죠. 비단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마포, 점마포인데 대개 보면 이 마포나 점마포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대마를 키워가지고 거기에 실을 뽑아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견직업은 좀 돈 있는 이제 그 부유한 상인들 대상한 거고 얘네들은 일반 서민들이 대상으로 한 것이 이제 이건 마직물이죠. 예. 그래서 면직물이 등장할 때까지 이 마직물이 주로 이제 서민들이 입었던 옷이었고요. 자, 도자기 생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송대 급격히 발달했는데, 그건 서민 생활의 발전에 수요가 증가됐고, 특히 도시 생활의 어떤 소비 생활에 따른 식생활 확산과 산업 모욕의 변형이 질 좋은 송자의 대량생산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때 이제 송자라고 하면 도자기 하면 되게 비싼 것만 생각하는데, 비싼 것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먹는 다양한 이제 식기류도 일단 송자가 이제 송자기를 사용했나 봐요. 예. 그래서 각각의 계층에 맞게 송나 자기가 발전됐고 식기류를 많이 사용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막대한 이제 도자기나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제쳐 있잖아요. 이런 것들 뭐냐면 뽑아내려면 그 뭐냐면 막강 화력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도자기 제작이나 그다음에 앞에 이제 그 철을 이제 제철하는데 이때 이제 화력을 뭘 사용했냐면 석탄을 사용했어요. 석탄.
그래서 석탄을 이용해서 고유를 올릴 수 있는 송나 도자기 발달의 원인이 되었다. 자, 이 석탄 사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석탄이 언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됐죠? 이게 산업혁명 때죠. 지금 18세기 후반이잖아요. 근데 이 송나 때 기록에 보면 이 북송시대부터 석탄 관련된 기록이 나와요. 잠깐 이거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것도 이제 사화사에 있긴 있는데 한번 이 석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요걸 맥락을 줘야지 얘가 제대로 인식해가지고. 자, 여기 이제 관련된 사료들이 나오죠. 자, 수도 변경에 수백 명 가구들이 모두 석탄에 의존했으며 뗄나무를 떼는 집은 한 곳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 석탄을 어떻게 이용했냐? 천을 재련하고요. 자기들 구는데,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잖아요. 자기들 구르면 3000도 이상을 올려야 되는데 목탄 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용도를 쓰는데 천을 재련한다는 건 뭐냐 하면 보통 천은 제가 천은 이제 여기 이제 철강선에서 떼우잖아요. 철강성 주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FO3도 이렇게 이제 하악식이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순수한 철로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산소를 없애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탄소가 필요한 거야. 근데 석탄은 탄소잖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이렇게 석탄을 집어넣으면 산화제도 집어넣으면 요게 이제 결합돼서 CO2가 돼서 이산화탄소가 돼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제전을 통해서 철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없애면서. 그러니까 산화제로서 석탄을 사용한 거야. 예전에 목탄을 사용이 있는데 석탄이 이제 열도 올릴 수 있고 그냥 산화제에서 상당히 빨리 산화되기 때문에 요 석탄을 많이 사용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석탄을 이용해 갖고 제조를 하죠. 예, 철강선에서 산화제로 석탄 사용해가지고 어 그 당시 이제 산소를 제거한 다음에 요걸 이제 뽑아낸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게 이제 문제가 있다, 환경오염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수소를 이제 집어넣죠, 산을. 그러니까 수소를 집어넣으면 HO2가 돼버리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포항제철에서 수소 환원 방법에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제철한다. 그래서 되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고 아직까지 시범적이에요. 그냥. 그래서 대량 생산까지는 이제 양산까지 힘드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석탄을 목탄 대신에 사용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산업혁명 때 했던 것을 이미 이제 요 시기를 보시면 잠깐 여기가 이제 그 내용이 거의 10세기에서 11세기인가? 11세기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되게 빨랐다. 800년, 900년 보다 더 빨리 한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제작에도 석탄을 사용했고요. 고화력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대량으로 생산을 했고 철 생산에도 아까 산화제로서 이제 그걸 사용했죠. 그래서 산업혁명 때 코커스라는 거 있죠. 한번 들어봤죠? 예전에 시험 문제였는데 코커스는 뭐냐면 석탄을 응축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만든 게 코코스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뭐냐면 철을 재련할 때 집어넣으면 이게 산화자가 돼갖고 일종의 이제 뭐냐면 그 산소를 이제 빼갖고 순수한 이제 철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면 송나라 때부터 사용했다. 그래서 수세보다도 더 높은 화력을 제공했고
효율적 용광로를 가동할 수 있어서 철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시키게 됐다. 그래서 이제 무기다든지 농기구, 동종, 건축 제재에 이 대량 생산이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송나라 시대 때 석탄 생산은 단순히 연료의 대체를 넘어서 도자기와 철강 산업의 어떤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기술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이 제철업은 그 사업은 수백 년의 유럽의 산업혁명을 예고한 중요한 발전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그 천을 이용해 제철을 사용했는데 불구하고 산업혁명을 이루지 못했죠. 중국에서는. 참 이게 안타까운데. 자, 하여튼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송나라 도자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무슨 자주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정주유가 있고, 이거 뭐야? 이마유가 있는데 이거 각자 읽어보시고 그만큼 이제 그 도자기에 따라서 이제 상품에 따라서 뭐냐 다양한 시장이 형성됐다. 이걸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요도 있고 그다음 민간 도자기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민간 도자기 중에 제일 유명한 곳이 뭐냐면 경덕진이에요. 경덕진. 예. 이 경덕진은 도자기 그 산지로 되게 유명해요. 예. 그래서 이게 명나라 때까지 쭉 가죠. 명나라 때까지. 근데 명청 교체기 때 중국산 도자기는 누구한테 이제 시장을 뺏기냐면 일본한테 뺏겨. 일본이 그 당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인 도공들을 이제 많이 뺏어왔잖아요. 그 도공들이 이제 일본의 이제 도자기 수준을 확 올려놓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아리따 도자기잖아요. 근데 명청 시기 때 이제 막 자기 중국 내에서 내분이 있다 보니까 도자기 공급이 안 되는 거야. 해외 시장에서 도자기 이제 그 수에 맞는 공급이 안 되니까 대체 시장으로서 일본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이때 17세기 이후에는 일본이 도자기 시장을 장악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인데 그때 이렇게 있고요. 하여튼 이제 이 통제 도자기 경덕지는 명칭을 좀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자기는 이제 당말의 주요 물품, 수출품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송대에는 칠기도 대량으로 생산됐어요. 그래서 이제 칠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그 목기에다가 여기 칠을 해놓잖아요. 소나무 칠. 예, 액을 붙여갖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인들은 송나라 때까지는 주로 이제 밥을 그 작에다 먹었거든요. 근데 그 송나라 이후부터는 칠기에다 먹어요. 목그릇에다 먹어요. 이 칠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송나라 같은 경우에 수저 쓰지 않죠. 중국인들은. 중국인은 이제 이게 먹을 때 그냥, 거기에 있는 국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먹잖아요. 그냥 이렇게 국불을 들고 그냥 훌훌 해가지고 먹고 수저 같은 걸 잘 사용하지 않죠. 우리나라는 계속 자개를 쓰기 때문에 뜨거우니까 거기에 이제 뭐냐면 숟가락 쓰게 된 거고 자 이게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실기 제작 기술도 이제 발달됐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간의 소비 증대와 함께 인쇄, 출판 기술의 발달과 도시 생활의 향상에 따라서 민간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고 종이 원료는 하북의 상피, 절강, 복권의 대나무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종이를 특별하게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호, 요호라고 이제 했다. 그래서 제조업은 간청의 주문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고 간납을 했고 남는 것은 상품 유통할 정도로 생산이 확대되고 분업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신동기에 있는 그 뭐냐면 전반적인 이제 그 사회 경제 변화와 관련된 내용, 송나라 때 사회 경제 변화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넘어가면 여기 이제 관련돼 갖고 명나라 관련된 아니 한의종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송대 경제와 문화 발달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거가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또 강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26번입니다. 예, 두 번째 인증번호 26번이에요.